재개발 위협에 놓인 판자촌을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어이 노인네들, 여기서 계속 버티면 다음번엔 뼈도 못 추려. 조폭들이 노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협박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동네 할아버지들이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래, 우리 젊었을 때 하던 거 다시 해볼까? 담배를 비벼 끄는 순간 조폭 넷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자 조폭들은 결국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 과연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마지막 판자촌에는 어느덧 겨울이 깊게 찾아왔습니다. 높다란 아파트들 사이에 홀로 남은 이 작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낮은 지붕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라도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강재호 할아버지와 그의 오랜 친구들이 수십 년간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었어요. 강재호 할아버지는 올해 63 하지만 그의 꼿꼿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웃들의 안부를 챙기는 그는 이 마을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죠. 한때 해병대 장교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는 지금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 보이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 같은 동네였는데 이젠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 강재호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이철민 할아버지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며 고개를 끄덕였죠. 공수부대 출신인 이철민 할아버지는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한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재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개발이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던 곳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쫓아내려 하니 말이야. 이철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박노식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61살의 그는 해군 특수전여단 출신으로 날씬한 체구지만 여전히 단단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제 또 통지서가 왔더군. 이번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고 협박이야. 네 사람 중 가장 침착한 성격의 서기남 할아버지는 60세였지만 특전사 출신답게 항상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자촌에 남은 가구는 이제 25 남짓,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지만 몇몇 젊은 가족들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이들에게 보상금은 새 삶을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재호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어요. 일주일 전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소. 단지 판잣집이라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과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시다. 그날 밤 강재호의 집에 모인 네 친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기억, 전역 후 우연히 같은 동네에 정착하게 된 인연,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위기까지.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단단했어요. 자네들 기억하나? 30살 때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말일세. 강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온 첫날 비가 얼마나 쏟아졌던가. 모두 다 젖은 채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했지. 이철민이 추억에 젖어 대답했죠. 그때는 이곳이 임시 거처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났군. 박노식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시며 그는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낡은 슈퍼마켓, 오래된 이발소, 작은 국밥집까지 모든 곳에 그의 인생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건설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이제 판자촌의 노인들에게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랜 세월 평화롭게 살아온 그들에게 또 다른 전투가 찾아온 것이죠. 그날 저녁 4명의 친구는 다시 모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네를 감시하는 낯선 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강재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의 그 결연한 눈빛이었죠. 자네들 아직 기억하나? 우리가 젊었을 때 배웠던 것들을. 강재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도 같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특별한 그리고 비밀스러운 과거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가 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판자촌에는 불길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평소와 달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노인들의 담소도 들리지 않았죠. 대신 마을 곳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역을 표시하는 맹수처럼 마을 곳곳을 활보했어요. 강재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은 마당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검은 승합차들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 셋이 노란 봉투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는 어떤 강압적인 기운이 느껴졌죠. 저것들 봐라. 우리를 겁주려고 온 게 분명하구먼. 옆집에 사는 이철민 할아버지가 담벼락을 넘어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옷의 사내들이 강재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강재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나가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맡은 구역이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공손함 뒤에 숨겨진 위협이 묻어났어요. 강재호 할아버지는 꼿꼿이 서서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63년의 세월이 그의 등을 굽히지 못했죠. 이 집은 내 집이네.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누가 함부로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말에 검은 옷의 남자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노란 봉투를 강재호의 가슴팍에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다치기 전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반대편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쾅!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호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슈퍼마켓의 처마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슈퍼를 운영하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고예요, 할아버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냥 무너진 거죠. 이런 위험한 곳에 더 있다간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강재호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김영수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은 더욱 어수선해졌어요. 새 집이 더 이사를 나갔습니다. 모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었죠. 그들은 떠나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강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당연히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강재호의 집에는 새 친구와 남아있는 마을 주민 10댓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지난 30년간 살아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위협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보니 단순한 철거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기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런 수법은 조직 폭력배들이 쓰는 방식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서기남의 판단은 되게 정확했으니까요.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드리웠습니다. 우린 늙은이들 뿐이야. 저런 젊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어? 누군가 한탄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노식 할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해군 특수전 여단 출신인 그는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 삶의 전부예요. 지켜야 합니다. 강재호는 친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젊은 날의 결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조폭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거칠애의 공손함도 버리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제 사흘들입니다. 사흘 안에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정리할 겁니다. 그들은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시범을 보이듯 빈집 하나를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목조 판잣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강재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30년간 조용히 살아온 해병대 장교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재호의 집 지하실에 4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서기남이 작은 지도를 펼쳤어요. 그것은 판자촌과 주변 지역의 상세한 지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녀석들의 동선입니다. 아침 6시에 들어와서 밤 10시에 철수합니다. 본거지는 아마 저 언덕 너머 패창고인 것 같아요. 이철민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녀석들을 직접 상대한다면 우리가 불리해.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지.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 했던 것을 다시 해볼 때가 왔군. 강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 어둠 속에서 특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의 은밀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마을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조폭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 잠깐의 평화를 틈타 강재호와 친구들은 비밀 작전을 시작했어요. 강재호의 집 지하실은 마치 오래전 군부대 작전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동네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네 노인의 눈빛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 날카로웠죠. 우리가 가진 건 경험뿐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강재호가 말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쌍안경과 소형 녹음기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인 그는 침투 작전의 전문가였죠. 녀석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내가 오늘 밤 조폭들 아지트 근처를 살펴보겠네. 박노식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방에서 이상한 도구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여단 출신인 그는 항상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낚싯줄, 작은 금속 부품들, 그리고 몇 개의 호루라기까지. 보기에는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그의 손에서는 다른 용도로 변모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 내일이면 녀석들이 다시 올 테니까. 서기남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그는 정보 분석과 심리전의 전문가였어요. 60세의 나이에도 그는 현대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런 걸 할 줄 아나? 이철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기남은 빙그레 웃었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정보전의 기본은 여전히 같다네. 소셜미디어도 결국은 정보의 바다일 뿐이지.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영수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어제 슈퍼마켓이 부서진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모두 떠나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호가 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김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시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김영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내 노인을 바라봤어요. 무슨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우린 그저 늙은이들인데. 강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세 사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김 이장님, 사실 우리는 단순한 노인네들이 아닙니다. 강재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장교로 근무했고 이철민은 공수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박노식은 UDT, 서기남은 특전사 출신이죠. 김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네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평소에 보던 조용한 이웃들의 숨겨진 정체가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 기술을 다시 써야 할 때가 왔군요. 서기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철민은 해가 저물자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60둘의 나이지만 그의 동작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그는 이미 조폭들의 본거지를 확인해 놓은 상태였죠. 조심하게. 강재호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철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공수부대에서 배운 은밀 침투 기술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마을을 빠져나갔죠. 박노식은 자신의 집 뒤편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낚싯줄과 금속 부품들이 신비한 장치로 변해갔어요. 과거 수중 폭파 전문가였던 그의 기술은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서기남은 컴퓨터 앞에서 조폭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건설회사 관련 기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 그리고 지역 경찰 동향까지. 그는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낚아올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철민이 돌아왔어요. 그의 옷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성공했네. 조폭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지. 그가 꺼낸 사진 한 장. 거기에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조폭 두목이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제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었네. 강재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이든 사람들의 피로가 아닌 특수부대 전사들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우리를 그저 힘없는 노인네로만 보고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 서기남이 말했습니다.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특수작전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네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적을 속이고 기습하라.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은 조폭들이 최후 통첩을 내린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판자촌의 노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4명의 특수부대 출신 전사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은 아직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자촌 곳곳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강재호와 그의 특수부대 친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정신과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강재호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정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마을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였죠. 그의 손에는 오래된 무전기가 들려 있었어요. 서기남이 개조한 이 무전기는 경찰 주파수까지 도청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독수리 1 위치 확보. 모두 응답하라. 강재호가 조용히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독수리 2 준비 완료. 이철민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독수리 3 장치 설치 중. 박노식이 응답했죠. 독수리 4 시스템 가동. 서기남의 차분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벽 5시 마을 입구에 첫 번째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강재호는 즉시 무전기로 상황을 알렸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철민은 마을 뒤편 작은 언덕에 숨어 조폭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공수부대 시절 배운 은밀 감시 기술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는 조폭들의 인원수와 무기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총 18명, 둘은 야구방망이 소지, 넷은 주머니에 뭔가 있는데 아마 칼인 것 같아요. 이철민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박노식은 마을 입구 주변에 특별한 장치들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해군 특수전여단에서 배운 함정 설치 기술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땅바닥이지만 그가 설치한 장치들은 필요할 때 조폭들의 발을 묶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함정 설치 완료. 이제 신호만 주면 됩니다. 박노식이 무전으로 알렸어요. 서기남은 마을 회관에 임시통신본부를 차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 세대가 놓여 있었고 각종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심리전 전문가였던 그는 또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전 준비 완료. 심리전 자료도 준비됐습니다. 서기남이 보고했죠. 해가 떠오르자 조폭들은 본격적으로 마을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더 담대해진 모습이었어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까지 안 나가면 우리가 직접 정리한다. 짐 싸서 당장 나가. 그의 고함에 몇몇 주민들이 겁에 질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재호는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모두 집 안에 계세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우리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오전 8시 서기남의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곳곳의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군대 암호 같은 소리였습니다. 조폭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두목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전체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박노식이 설치한 특수 연막탄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개는 무해했지만 조폭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오전 9시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폭들의 무전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서기남이 그들의 통신을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지시, 즉시 철수하라. 경찰이 출동 중이다. 이 거짓 메시지에 조폭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두목은 화를 내며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기남의 교란 작전으로 제대로 된 통신이 불가능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전술인데 이거 우리 예전에 쓰던 거잖아. 서기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조폭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안개 속에서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누군가 그들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철민의 작품이었죠. 이제 슬슬 심리적 압박을 줄 시간입니다. 강재호가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박노식은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설치해둔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던 조폭 셋이 갑자기 그물에 걸려 나무에 매달렸어요. 해군 특수전여단에서 배운 함정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이런 짓을. 그물에 걸린 조폭이 소리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조폭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그들은 이 마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소리쳤죠. 겁먹지 마. 그냥 늙은이들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의 심리전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오전 11시 강재호는 최후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고 네 노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나타나 조폭들을 향해 걸어갔죠. 강재호가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든 해병대 장교의 위엄이 깃들어 있었어요. 조폭 두목이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요? 두목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강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늙은 호랑이의 미소였어요. 자네들이 모르는 게 있네. 우리는 단순한 노인네가 아니야. 그 말과 함께 네 노인의 작전은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판자촌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판자촌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마을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의 심리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목은 계속해서 무전기로 본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기남이 설치한 전파 방해 장치 덕분에 통신은 계속 끊겼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두목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강재호가 마을 회관 앞에 홀로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위험한 전사의 그것이었습니다. 63년의 세월이 그의 기계를 꺾지 못했죠. 이제 그만 떠나시오. 이곳은 우리의 터전이요. 강재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두목은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그는 손짓하며 부하들을 강재호에게 보냈어요. 그들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강재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첫 번째 조폭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모두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3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함으로 강재호는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 순식간에 땅으로 맺혔어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배운 무술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이건? 두 번째 조폭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서 비상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어요.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박노식과 이철민, 서기남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타났죠. 4명의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이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이철민은 공수부대에서 배운 격투수를 선보였어요. 2명의 조폭이 그를 공격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철민은 62의 나이에도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했죠. 어디서 많이 본 움직임인데. 한 조폭이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박노식은 조용히 조폭들의 후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치해둔 함정들이 하나둘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3명의 조폭이 발을 헛디뎌 땅에 고정되었고 다른 둘은 갑작스럽게 터진 연막에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여단 출신의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서기남은 마을 스피커 시스템을 이용해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마치 경찰 사이렌 소리와 특수부대 작전 명령이 섞인 듯한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심리전의 극치였죠. 무슨 소리야 이게? 경찰이 왔나? 조폭들 사이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두목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4명의 노인들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세로 조폭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 전사의 혼이 깃들어 있었죠. 이게 가능해? 저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뭐야? 한 조폭이 소리쳤어요. 강재호가 천천히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목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재호의 눈빛에는
예전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이라고 얕보지 말라고 했지? 강재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목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강재호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한순간의 격투 끝에 두목은 자신의 칼이 자신의 목에 겨누어진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었어요. 강재호의 발이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죠. 이 판자촌은 우리의 삶이요. 함부로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강재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저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의 전술적 우위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박노식이 설치해둔 함정에 걸려 달아날 수조차 없었죠.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서기남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것이었어요. 이철민이 녹음한 조폭들과 건설사 간부의 대화, 그리고 박노식이 숨겨 찍은 협박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경찰들이 소리쳤어요. 두목은 땅에 쓰러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철민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라를 위해 싸웠던 평범한 노인들일 뿐이지. 경찰들은 신속하게 조폭들을 체포했고 서기남이 준비한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 속에는 건설사 간부들과 조폭들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거 협박을 넘어 불법 재개발 비리의 증거였죠. 판자촌 주민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평범한 노인들이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 영웅들이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김영수 이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이미. 강재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소. 이 마을은 우리의 2번째 전장이자 지켜야 할 보금자리니까요. 햇살이 판자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조폭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노인들의 당당한 투쟁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의 기막힌 작전은 성공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자촌은 이제 더 이상 철거의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조폭들과 결탁한 건설사의 불법 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비슷했죠.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 조폭을 무력화시키다. 판자촌을 지킨 할아버지들의 놀라운 이야기. 강재호 할아버지의 집 거실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김영수 이장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4명의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강재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요. 군인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이철민 할아버지가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작전은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들었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말일세.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세월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처럼 경쾌했습니다. 박노식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생각해보면 우린 참 긴 여정을 함께했구먼.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켰어.
서기남 할아버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보 수집에 여념이 없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대책을 발표했더군요. 우리 판자촌에 대한 새로운 보상안과 주거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밝아졌어요. 서기남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존 보상금의 2배,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 인근 임대주택 우선 배정 권한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일부 구역은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김영수 이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1달 전만 해도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였는데 강재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는 자신과 이웃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2번의 전쟁, 2번의 승리.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네 노인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네 노인은 어색해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왜 그동안 숨겨오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강재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숨긴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죠. 군인은 필요할 때 나서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을 뿐이에요. 박노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특히 노년층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용기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판자촌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용기 있는 이들의 마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기념비는 마을을 지켜낸 특수부대 출신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기념비 앞에서 네 노인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이철민이 머쓱해하며 말했어요. 서기남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이 마을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그게 가장 값진 일이죠. 강재호는 마을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낡은 지붕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여전히 싸울 수 있지. 강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철민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렇지. 우리 아직 안 죽었어.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기념비 앞에서 건배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판자촌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무력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불의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강재호와 친구들의 삶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노인네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을의 수호자이자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